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금요일날 시장이 정말 격하게 빠졌죠. 국내 증시가 장중 한때 코스피가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고 코스닥도 장난 아니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요일 밤 미국 증시 또한 상당히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SMIC가 23%,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를 빠지면서 그간 AI 반도체 대장주였던 두 종목의 큰 하락이 미국 증시를 강타하면서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굉장히 공포스럽게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정황이라 함은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MSCI 코리아 지수라든지 야간 선물 등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사실은 추가적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흐름은 생각이 들었는데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밀릴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그리고 밸류업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나스닥은 급락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4%를 빠지는 동안 다우 섹터는 양호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고 국내도 이 엔비디아 이슈에 좀 자유로운 부분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사실 2차전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생각도 좀 드는데 제약바이오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보니까 또한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최근 SD 바이오 메딕스가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가고 또 오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투심이 좀 제약 바이오의 일부 살아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좌우지간 일단 떨어지는 이 시장을 급정거를 좀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균적 반등을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항상 그렇지만은 지수가 급격한 하락을 보인 이후에 시장을 V자로 올리려면 뭔가의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지수를 좀 놓고 보죠. 지수를 놓고 간단하게만 좀 보면은 지난달 2월달에 1월달 먼저 좀 보면요. 이때 시장 급락을 한번 했죠. 삼성전자가 블록딜을 하고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었던 달이었는데 코스피를 좀 먼저 시장에서 당겼습니다. 이때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오던 이 시점 이거는 잠깐만 이건 코스닥 코스피 이 시점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서 이때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갔었죠. 2월달 2월 초에 강하게 올라왔었고 반면에 그 시점에서는 코스닥은 또 박살이 나버리는 강하게 올라가는 이 시점 2월 초에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박살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올라왔을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알테오제 그러니까 HLB의 급등 속에 알테오젠이 축포를 쏘면서 알테오젠 끝나고 레고캠 바이오 3천당 제약까지 할 거 없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뿜어주면서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하나하나씩 부러지면서 이제 코스닥이 박살이 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는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밸류업 하던 종목군들 다 주가가 박살나다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건데요. 항상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에 의미 있는 종목군들이 튀어 올라오면서 지수와 함께 이 산업 섹터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어떤 게 될 것인지 약간 저도 아리까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시장을 리드했던 이 종목군들이 다시 재차 상승을 하면서 끌고 가느냐 아니면 새롭게 시장을 리더할 수 있는 뭔가 섹터와 산업이 나오느냐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시장에 새롭게 나오고 시장에 뭔가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산업 섹터 업종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산업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 섹터 안에서 계속 돌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개별 종목의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도주들의 흐름을 잘 체크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또
뭐 성장주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은 로봇도 분명히 성장 산업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종목군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들은 시장에 빠질 때 일정 부분 잡아놓고 시장이 그런 쪽에 매기가 돌아서 급등할 때 고점에서 일단 뭐 외국인든 기관이든 혹은 불나방 투자자들에게 넘겨주면서 또 나오는 전략을 취해 봐야 되겠죠. 좌우지간 코스닥도 이 하나의 채널 안에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바닥을 잘 만들어 준 것도 다행스럽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 채널의 끝자락에서 코스피도 설정을 해놓은 거에서 좀 지워져 가지고 원래대로라면 이러한 채널이겠죠. 이러한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리고 빠졌는데 122평선 근처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좀 더 깊은 하락이 이번에 나오지 않았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 이때처럼 밸류업의 모멘텀이 다시 터진다든지 새로운 HLB와 새로운 알테오젠이 튀어나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다든지 해서 주가를 올려준다면은 강력한 또 파동이 연속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올라갔다가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현금 비중 확대를 어느 정도는 해둬야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글로 적진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또 이번에 시장 떨어졌을 때 뭐 레버리지를 추천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이 공매도가 여러분들 7월 달에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공매도를 하는 주체의 입장으로서 주가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끌어올려야 된다. 어찌됐든 끌어올려서 공매도를 쳐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좀 올리지 않을까. 또 그 외적인 부분에서 뭔가 주식을 더 비싸게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공매도 전에 실컷 해먹어야 이 시장에서 이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해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때 공매도 이슈가 나왔죠. 공매도 금지가 이때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카페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기술적 반등의 시작이 진행이 되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밸류업, 강세, 그리고 반도체, 금일 아마도 미 증시 흐름 이후 내일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거는 딱 반등의 흐름 정도에서 봐야 되고 현금 비중이 없다면 올라갈 때 일정 부분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다시 재정비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수가 좀 더 많았어요. 거의 1000개 가까이 육박하는 모습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지수가 좀 밀렸죠. 코스닥이 좀 밀리면서 하락 종목수가 좀 늘어났다가 그나마 이제 장 막판에 하락 종목수가 더 많다가 또 상승 종목수가 많아지는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제한적인 선물 매수에 의해서 시장이 강한 반등은 좀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오늘 밤 미 증시를 약간 경계하는 부분의 물량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신용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예상 체결 를 봤을 때는 많지는 않았는데요. 눈으로만 보이는 신용 잔고 감소는 얼마 전에 19조 한 5천억, 19조 6천억 정도 되던 게 지금 19조 2천억이니까 4천억 정도 녹은 수준이네요. 과거와 같으면은 이 정도 지수가 좀 빠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빠진 다음에 한 차례 더 빠져버리면 N파동이 나와버리면 순식간에 신용이 한 2조 가까이 녹아버리죠. 그런 모습까지는 이번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하락이 뭐 폭락장이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단순 조정의 성격을 띠는 정도의 뭐 중급 하락이었다
정도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어찌됐든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죠. 이번에 지수가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면서 개별 종목군들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마이너스 20%좀 많게는 30% 빠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물을 타야 될 종목과 물을 타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을 것이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반등할 때 이제 반등의 강도를 보면서 이제 계속 체크하면서 약한 종목 위주로 종목을 좀 잘라가고 강한 종목군들은 이제 위에서 일부만 줄여놓고 떨어지면 그 강한 종목으로 종목군들을 계속 붙여나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의 하락은 말 그대로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하락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장중 마이너스 3%가 넘는 하락을 보였다가 아래꼬리를 다행히 달고 반등하였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의 경우 그간 시장을 주도해왔던 AI 반도체 핵심 대장주인 엔비디아 그리고 그 관계사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급락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가 빠지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 보니 금일 국내 증시의 그 영향이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더해졌던 하루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의외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우선적으로 강함을 좀 보여주었고 2차전지 섹터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이더니 AI 반도체발 시장 하락의 그간 강했던 반도체 섹터가 쉬어버리고 제약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코스피의 밸류업 섹터 쪽으로 광범위하게 기관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1.4 코스닥은 0.5% 정도 반등하면서 일단 지수 하단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경우 AI 반도체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무지하게 꽂히고 있는데 금일 외신에서 메타의 기사 중 확장하고 싶어도 더 전기가 없어 데이터 센터 확장에 제한이 걸리고 있다라는 기사를 좀 보면서 혹시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 생각을 저는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프라의 부족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쪽에서 그러니까 보면 이 MS 오픈 AI 130조 투자한다지, 구글 100조 한다지, 뭐 아마존 향후 뭐 해가지고 또 수십조 이렇게 한다지, 메타도 그렇지, 뭐 테슬라도 그렇지, 일본 정부도 하지, 국내에도 엄청나게 투자되지, UAE 뭐 펀드 조성해서 여기도 60조 한다지,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데이터 센터 확장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딘가에 지금 병목 현상이 발생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메타 이 저커버거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생각보다 뭔가가 좀 병목 현상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로 인한 이 성장은 하지만 우리가 생각보단 기대보단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냐를 걱정하는 시장의 모습이지 않았나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금요일날 시장에 영향을 줬을 것이고요. 국내 삼성, SK 하이닉스의 경우도 금일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시장 하락을 주도해버리고 변압기 섹터 등 데이터 센터 쪽이 빠지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아마도 엔비디아 반등과 기업들 이슈에 의해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금일 미증시가 만약에 현재 나스닥 선물이 0.5 0.6 정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반등을 못해도 그래요. 저는 내일 정도는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 단기 바닥권 형성이 반도체에서 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입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반도체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뭐 D램, 낸드 이쪽은 여전히 좋은 상태에서 오늘 이제 시놉시스 시게이트에서 HDD 하드디스크의 가격도 인상을 한다. 그리고 대만 지진에 의해서 반도체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국내 기업들 계속 올려가는 추세에 SSD 계속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런 관련주들은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도요.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막 10 몇 프로, 많게는 또 이쪽도 20, 30%가 빠진 종목이 수룩빽빽하기 때문에 종목군들 잘 골라서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정말 좋은 친구들 잘 빠지지도 않고 잘 버티다 날아가 버리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종목은 딱 세 종목이었습니다. 알테오젠 매매를 해서 잘 수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오늘 단타로만 들어갔고요. 오스코텍 들고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사실 원하는 자리보다는 살짝 위에서 잡아서 그냥 뭐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는 가는데요. 생각보다 안 빠져요, 종목이. 생각보다 종목들이 내가 좋아하는 종목, 시장도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어찌 보면은 나머지 종목군들은 최근 시장 자체가 거래 대금이 다 줄어들어 버린 상태다 보니까 시장에 이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하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모든 종목을 살 수 없고, 또한 모든 종목에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위에서 물려서 그래 떨어지면 내가 밑에서 더 사주지 않은 생각으로 지금 들어와버리는 수급들도 많았던 걸로 예상이 돼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금일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날아갔고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좋은 재료죠. 원심 불리기 이제 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 이제 그 소형 리서치에서 뭐 리포트 하나 냈는데 다 알려진 내용인데, 그냥 시장이 오늘 제약바이오가 좋은 상태에서 시장 반등에 불을 붙여버리는 불쏘시개를 함으로써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제품 나오고 6월 달에 이제 그 미국에서 표준 발표가 나올 건데요. 그 가운데 이제 좀 뭐 오늘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내일 시가갭 뜨면 그냥 전량 날려버리고 말 건데, 뭐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잘 끌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뭐 에이프릴 바이오, 지아 이노베이션, 리가캠 바이오, 그 다음에 뭐 ABL 바이오까지 있겠죠. 이 플랫폼 기업들 정도 제약바이오 안에서 추가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 좀 봐봐야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전지의 경우 시장 하락 대비 선제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모습과 광물 상승, 판가 하락에도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수출 금액 동일한 모습 등 호재는 아니에요. 호재는 아니지만 악재에 둔감한 모습은 조금 보이는 듯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의 실적은 별로겠죠. 아마도 많이 안 좋겠죠. 또한 가격이나 직원 감축 뭐 이런 것들 다 안 좋은데요. 과거 이제 메타의 감원이 결국은 이 최바닥에서 이제 그 메타가 감원을 하고 나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최바닥에서 한 마이너스 25% 정도 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바닥치고 계속 올라왔었는데, 테슬라가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머스크의 말에 달렸고 전략에 달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주말에 이제 뭐 회원님들을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제 2000년지 이 머스크 말과 함께 테슬라 실적 발표가 바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최근 저점 대비해서 일단 15% 정도 올랐고,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9%가 오르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이쪽은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바로 고점을 넘는다 라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미래의 실적 추정치를 당겨왔기 때문에 지금 그만한 실적의 아웃퍼폼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순간 됐을 때 이제 뭐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과 변화가 나오지 않겠냐 싶어요. 오늘 시장 보면은 뭐 그 외에도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내용인데, 지난주에서는 뭐 시장에 영향이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관이 7천억 7,800억을 그냥 밸류업에다가 몰빵 치듯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시가부터 하나금융이라든지 뭐 KB금융, 삼성생명, 뭐 현기차 뭐 할 거 없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을 기관이 올 매수를 때리는 좀 모습 속에서 좀 올랐었는데, 이건 완전 개별 종목 성격으로 간 거라 제가 특별하게 코멘트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좀 느꼈던 몇몇 종목군들 보면 또 악재에 또 엄청나게 민감한 흐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은 떨어지면 잡을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뭐 바로 하한가를 좀 들어가는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님들하고 첫 번째 급락
파동에 거의 하한가 직전에 핫다 비슷하게 좀 들어가서 장중 매매는 마치고 내일 다시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의 이제 매출 구도를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프랑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종목 이제 매매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지난번에 제가 카페에 글 적어 놓은 거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종목을 이제 말을 못 하겠어. 비싸게 사버리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손절 잘 하시고요. 진짜로 말을 못 하겠고, 아무튼 뭐 하한가 갔으니까 뭐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보면 프랑스 쪽에 이제 매출인데요. 프랑스 쪽의 매출인데 이게 이제 10억이죠. 10억 단위는 10억. 실적 정마치에서 매출을 보면은 프랑스의 영업이익을 보면 뭐 1.7억이니까 17억, 14억, 10억 뭐 이렇게 됩니다. 포션으로 보면 적지 않은 포션이 있어요. 적지 않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적지 않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 이 텍스 리펀드가 굉장히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텍스 리펀드 관련해서 스와니 코코라든지 자회사들 이번에 인수했던 거 더해지기 때문에 프랑스 이슈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 하한가 한 방 맞고 더 떨어져도 실적으로 매출에서 영업이익은 40억 정도 매출에서 맞나? 40억 100억 250억 250억 빵꾸 나는 거거든요. 250억이 빵꾸가 나는 거고, 전체 매출 국내 이제 텍스프리 늘어나는 부분, 국내 텍스프리 늘어나는 부분에서 계산을 하면은 매출에 차지하는 거는 20% 비중인데, 최악의 경우 1년 영업 정지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프랑스를 제외하고서라도 나쁘지 않겠거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밴드 하단에서는 내일 시가 개파락 이후에, 그러니까 하한가 가고 시가 개파락을 하면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도치형 캔들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좀 내일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자, 그 밖에 이제 뭐 종목군들 많죠. 보자면 종목들 많은데요. 하나하나 좀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밑에다가 좀 걸어놨는데요. 체결이 좀 안 됐네요. 선물 기준에서 정확히 이제 선물에서 최저점 구간이 75,300원이었는데 75,300원에 걸어놨는데 그게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잡지는 못했고, 삼성전자가 이제 단기적으로 60일선에서 귤적 반등, 120일평선에 또 귤적 반등하는 거 아주 일반적입니다. 오늘 내려왔다면 무조건 잡았어야 될 자리고요. 뭐 다시 떨어지면 안 보면 되는 거죠. 잡고 여기 깨면 팔고, 이런 구간에서는 잡아보고, 기술적인 구간이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아마 추세로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등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삼성전자 대비해서 상승의 폭이 크고 하락의 폭은 적죠. 그래서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월등히 강한 모습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미증시 확인해 봐야 되니까 SK 하이닉스는 따로 매매는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21선을 이탈하는 하락갭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절대 시가에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 큰 하락이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평선을 이탈하는 하락이 한미 반도체에서 나오고 뭐 SK 하이닉스 등등에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는 생각보다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시장을 봤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밀리면서 마감됐고, 종가상은 일부 좀 되돌리는 흐름 정도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한양 디지텍이 이제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삼성의 이 레버리지 효과를 갖는 종목인데요. 저는 이 자리 살짝 깰 줄 알았는데 훨씬 강했네요. 다른 종목보다. 만약에 깰지 안 깰지, 뭐 만약에 깨진다면, 이런 돌파했던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좋은 구간에서 서서히 매수해서 끌고 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내려오면 봐보고, 그
다음에 원익, QNC, 쿼츠. 이 친구도 실적이 좋을 겁니다. 소재 안에서. 만약에 이 소재도 생각외로 급락을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좀 시간 투자를 해도 괜찮고요. 쿼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일부 좀 들고 있는데요. 일부 좀 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이 기준봉 구간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지만은 워낙 종목이 오랜 기간 박스권을 만들면서 실적 추정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펀더멘탈을 따진다면 굉장히 저평가, 그러니까 상대 저평가인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저는 안 깰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안 깰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볼 거고, 그 밖에 이제 뭐 DIT 최근 강했던 종목인데요.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 속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리게 되면 뭐 11선 첫 자리라든지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죠. 삼성의 이 CXL Y CXL 이슈로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제 HBM용 웨이퍼 테스트 검사 장비 뭐 수요 증가 뭐 이런 이슈로 좀 올라왔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또 내려와서 첫 5일선에 닿는 구간 정도에선 기술적 반등 정도 해줄 수 있다 생각으로 좀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 쪽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유리기판 안에서 대장주는 JNTC다 라고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올라왔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 보통은 21선 내지는 기준선 뭐 이런 자리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간 급락이 나와서 이런 자리 내려온다면은 기술적으로 그냥 단기 매매 해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봐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필옵틱스는 그냥 종가에 조금 이렇게 사다가 그냥 갭 좀 뜨길래 그냥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고민 좀 하다가요. 보통은 이 구간에서 갭을 어디까지 들면 갭이 잘 뜨냐면 이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마감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이 앞에 매물대를 먹으면은 마감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갭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차후지간 이 매물을 다 종가에 먹으면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니까 팔아버려야죠. 그런 거는 그냥 제 종가 매매할 때 테크닉이고 보통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옵틱스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 쪽은 계속 보기는 해야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이브가 이제 좀 이슈의 중심에 좀 섰는데요. 뉴진스, 이 BTS를 이을 지금 신인 아티스트였는데 노이즈가 엄청 커요. 이거는 생각 외로 하락의 폭이 깊어버릴 수도 있는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 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는 리스크 관리 잘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 2차전지 보죠. 2차전지 셀에서는 대장이 당연히 삼성 SDI 흐름인데요. 장기 평선을 지금 돌리고 있는 과정이라 뭐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지고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고, 가장 세니까 2차전지 내에서 가장 세니까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올라가면 이 윗구간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갭이 이런 자리 강한 거래대금 동반해서 올라온다면은 뚫고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막 떨어질 것이고, 중장기 투자자는 그냥 버티면 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 오늘 포스코 퓨처엠 의외로 좀 강한 모습인데요. 일단 큰 틀에서는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이네 정도 느껴집니다. 근데 바로 이런 윗구간을 넘기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많은 것 같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제가 예전에 이거 크게 박스권 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크게 박스권 그리는 것 같아요. 이 선에서 이 선 위로 올라가면 전부 다 오버슈팅 여기 올라가면 오버슈팅, 또 여기까지 올라오면 약간의 오버슈팅. 왜?
처음에 이 단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기업은 오버슈팅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30만 원 기준으로 이 주가가 지금 굉장히 고평가된 구간이다라고 보여진다면 이 상단은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기에서는 완전 광기로 올라 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LNF LNF가 밸류 측면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싸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시장이 어려운 게 싸다고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어서 차라리 비싸지만 시장의 1등 종목이 더 강한 시장이라 일단은 관심만 가지고 저는 봐볼 생각입니다. 추후에 중앙 첨단 소재라든지 지금 전환사채 이슈가 불거지고 급락이 나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 좋을 수 있는 종목이 중앙 첨단 소재, 올해 좋은 종목이 엔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계속 봐야 되고, 엔캠은 또 위에 꼭지 올라가서 또 급락을 하는데요. 또 많이 떨어지네. 엔캠은 61선 첫자리 구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많이 떨어지네요. 또 다음 제약바이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을 저는 오늘 좀 늦게 봤어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일단은 상따를 해가지고 여기서 반 팔고, 만약에 깼으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나머지는 지금 들고 내일 뭐 시가 갭 뜨면 정리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한가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해볼만 해서 회원님들한테 이제 뭐 핫다, 뭐좀 어려운 거긴 하지만은 핫다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언급을 했죠. 이 정도 언급을 했겠다. 저 이거 하고 여기서 언급을 했으니까 올라갔다가 좀 난리 부르스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한가 풀어버리고 같이 들어가서 뭐 잘 매매는 좀 됐고요. 핫다로 들어가서 뭐 잘 매매는 했는데 내일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내일 굉장히 좀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무섭게 떨어져서 이거 보느라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추가적으로 좀 보진 못했고, 어제 이제 레버리지 시장 떨어질 때 코스피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 7,200원까지 떨어졌으면 비중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밀려서 일단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레버리지도 오늘 근데 미증시를 봐야 되겠죠. 이런 구간들까지는 열려 있지 않나. 근데 이런 구간에 오면은 또 매물의 압력, 그다음 최근에 하락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순환 매매로 좀 이어지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일부는 정리하고 나머지만 좀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옆으로 좀 기는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휩소가 나온 이후에 빠르게 주가를 돌려주는 흐름만 나와준다면 괜찮지 않겠냐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61선 구간 노려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뭐 다행스럽게도 이제 금요일날 굉장히 극심한 하락을 좀 겪었지만 일정 부분 돌려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